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시계가 정확히 한 달 전으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우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6%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 103까지 올라오는, 또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숫자들이 딱 한 달 전의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1월 초만 해도 사실 굉장히 경계감이 가득했고 불안감이 가득했던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한 달의 랠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심리를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1월 초처럼 그때까지 쭉 밀려 내려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이 그렇게 좋았는데 사실 올해가 작년처럼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던 것을 보면 확실히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라는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구글에서 챗GPT 대항마를 드디어 내놨습니다. 바드 AI라는 제품인데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런 제언들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AI 관련주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좋은 호재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시장은 이 투자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배신하지 않을지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보는 시간,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시장이 지난 금요일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난밤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하락한 것이 아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 시장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선부터 그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지금 한 7%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은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보고서가 지금 51만 7천 명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그 수준을 완전히 예상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전망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매파들이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 경제 클럽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때 과연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과연 그 수준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밀고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밤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ABC에 나와가지고 지금 일자리 굉장히 좋고 실업률이 50년 이상 최저 수준이다, 이럴 때 불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과거 이제 연준 총재였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시장에 강하게 이슈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옐런 의장은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안 될 경우에 전반적인
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1조 4천억 달러 정도의 부채 한도가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급 상황 조치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6월 초가 되면은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좀 한번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 매출은 빅테크 기업들 요 회사들이 이제 한 1.4%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나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올해도 좀 불확실하고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매출이 올해 한 6%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한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올해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이 예상치가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PC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도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적어도 하반기 이후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매출이 한 5.5%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68% 정도가 이제 매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종목들 이제 좀 시장에서 줄어졌던 종목들 보면은 스냅이 지금 스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메타가 실적을 좀 괜찮게 발표를 했죠. 그런 것들이 좀 스냅도 올해 이 문제가 실적에 대한 문제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지난밤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노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코엔이 지금 지분 인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사진 교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경영진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이슨 푸드가 이제 지난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6%나 하락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육류 관련된 제품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걸 줄였다. 이렇게 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70%나 하락하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하나 우리가 이제 타이완 대만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대만 반도체가 지난밤에 좀 하락이 좀 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실적 좋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회사 측에서 본 게 1분기 매출이 한 5%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올인하겠다. 이 애리조나 시설 새로 지어지는 애리조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소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이 지난밤에 중국에서 아이폰 14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대만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쨌든 내일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1%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0.62%, 나스닥이 1% 하락했는데요. 간밤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지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페이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천만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송금 서비스를 디지털 송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 회사인데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주목받는 주식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벤모라는 서비스가 있고 스퀘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소비자 금융 서비스 앱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0년 후반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팔로 결제되는 2,800만 판매자들하고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그 블락이라는 회사, SQ 코드를 쓰는 블락이라는 회사하고 계속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암호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케팅 앱으로서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사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서스코하나라는 회사에서 발표된 보고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성장을 해갈수록 높은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윤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재무구조 살펴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한 73억 8천만 달러 지금 매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4분기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0센트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마이너스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재무제표 보면은 우상향하는 성장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퍼 수준이 40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애널리스트들은 1년 평균 목표가를 지금 현재 103달러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주가 사이클이 가격 조정 거치고 시간 조정 거치면서 이제 반등 국면에 진입해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다만 80에서 90달러 사이에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걸려 있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또 1천만 주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이 예상 수준만 맞춰준다면은 앞으로 6개월 안에 103달러 정도 정고점 수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수익 기대치가 사실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BD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적극적인 매매 의견은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페이팔 꼽아주셨습니다. 목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